안녕하세요.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김한주라고 합니다. 오늘 중남구에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쉽지 않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김한주라고 합니다. 오늘 2020년 중랑구 랜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랑구청과 서울청년대학에서 같이 함께 주관하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에 초대돼서 영광이고요. 그럼 바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이고, 아마 이 동영상은 세 개로 끊어서 나뉘어서 아마 이게 저장 편집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너도 사회적 경제? 야 나도를 좀 모방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경제 자주 묻는 질문 해서 세 가지 컨텐츠로 해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과연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사회적 경제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 자체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학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은 사회적경제대학원을 지금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전공을 한 것과 달리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방금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실험에 대한 이렇게 큰 세 가지 타이틀이 있거든요. 요거를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나올 텐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이건 이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얻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생각실험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생각실험은 국토부의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생각실험은 서울도시재생 기업입니다. 이 개념을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건 그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좀 빠르게 제가 이야기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스스로 누르고 좀 멈췄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시 강의를 이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똑똑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이걸 설명해 내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분 안에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보면 경제라고 해서 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경제는 생산, 교환, 분배,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자체를 정의 내리는 것은 학자마다, 학파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 때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각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위키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경제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경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경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경제입니다. 잘 사는 것을
생각해보는 활동, 인간의 모든 활동이 경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경제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부보다는 시장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경제에서 이야기했던 공급과 소비, 그 다음에 가격의 결정 등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은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은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건물, 토지, 공장 같은 것입니다. 노동을 제외한 인프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시장경제와 대립되는 것은 계획경제입니다. 그래서 2020년 대한민국은 어떤 경제체제에 있습니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여기 PPT를 보시면 하위 35억 명의 재산과 상위 85명의 재산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적인 생산수단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85명의 재산과 하위 35억 명의 재산이 같다니요.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보시죠. 올해 지역별 아파트값 변동률 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경기 이렇게 수도권과 그 다음에 경남, 울산, 충남, 충북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과 지방 이런 식으로 지역 격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는 이렇듯이 격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고요. 이러한 빈부격차는 결국 소득 격차를 낳고 교육 격차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랬을 때 예전에 18세기, 19세기에는 사회주의가 나왔었고요. 지금 18세기, 19세기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전체를 두고 정의 내리기가 힘드니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그 사진 혹은 이 캐리커처들은 영국의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시발점이 된 28명의 노동자들이 있던 로치데일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치데일의 탄생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상점에서 여러 가지 곡물들을 판매하는데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곡물에 모래를 섞는다든지 그 다음에 맞지 않는 저울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노동자들한테 큰 아픔을 줬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다 일주일에 조금씩 돈을 모아서 1년 동안 1파운드를 모읍니다. 그렇게 28명이 28파운드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설탕이나 곡물들을 파는 처음 협동조합 점포를 개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기준은 현금 및 정가 판매, 그 다음에 구매량에 비례한 배당, 그리고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가치를 두고 이제 이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에서 12억 명의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경제 단위가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죠. 1844년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즉 우리가 이윤 이외에 추구해야 될 사회적 목적, 그 다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여기 조합원으로 참가한 사람들의 이익,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1인 1표제 같은 여러 가지 가치들이 복합해서 가치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도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로 착각하거나 사회적 경제는 모두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둘 다 좀 잘못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윤보다, 극단적 이윤 추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경제가 나왔냐고요? 제가 처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말씀드렸을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빈부격차, 소득격차, 교육격차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